남녀의 자신감은 어떤 차이가 있나? 더 젠더 갭이라. 젠더 갭. 젠더 갭. 1967년 7월 케임브리지. 전체물리학과 젊은 대학원생 한 명이 데이터를 살펴보다가 이상한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가 박사 논문 지도 교수 앤서니 휴이시와 그의 동료 마틴 라일 교수를 도와 만든 전파 망원경의 신호였다. 휴이시 교수에게 보고했지만 그는 단순히 전파 방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그녀는 그를 설득하기 위해서 그 신호가 진짜임을 증명할 증거를 계속 찾았다. 그 후로 몇 달 동안에 그 세 명의 과학자는 가정을 하나씩 없애가며 마침내 그 신호가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전체에서 오는 규칙적인 전파라고 결론냈다. 그리고 그 중성자별 펄사라고 이름을 불렀다. 세 명이 공동으로 집필해서 네이처에 발표한 논문은 큰 반향을 일으켰다. 남성 과학자가 주도하고 있는 분야에서 24살의 여성 과학자가 두 번째로 저자로 이름을 얻었기 때문이었다. 1974년 연구팀은 학계의 찬사와 함께 노벨 물리상을 받았지만 그 발견에 큰 공을 세운 조셀린 버넬은 포함되지 못했다. 몹시 부당했던 그 처사는 당시 만연했던 성착을 주의 때문이었을 것이다. 불공정한 결정은 40년 후인 2018년 버넬이 300만 달러를 상금을 받으며 브레이크스루 기초 물리학상을 받으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남성이 주도하고 여성의 처벌받는 상황에서 여성의 자신감을 끌어올리기는 쉽지 않은데, 이런 여성의 자신감이 필연적으로 남성이 누리고 있는 자신감과 다른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 다른 형태 중에서 하나는 가면을 쓴 것 같다는 벨 버넬의 말에서도 드러난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아주 작은 신호였다. 내가 살펴본 4.8km의 데이터 차트 위에 10만 개의 신호 중에 하나였다. 데이터를 정말로 꼼꼼하게 철저하게 살필 수밖에 없었던 나의 가면 증후군 덕분에 발견할 수 있었다. 가면 증후군이란 과연 뭘까? 그러면 가면 증후군이란 뭐냐? 자신감에 가면을 씌운다. 다음 문장에서 자신에게 얼마나 해당되는지 보자. 예전에는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일들을 잘하게 되곤 한다. 가능하면 타인에게 평가받지 않기 위해서 노력한다. 사람들이 내가 생각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지도 모른다. 내가 잘 해낸 일들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이 쉽지 않다.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도 더 능력 있고 똑똑한 것 같다. 내가 이런 성공은 대부분 운이 좋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벨 버넬 같은 비슷한 감정을 한다.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성공한 건 뛰어난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이다. 이는 2장 3장에서 살펴본 왜곡 렌즈 현상이다. 자화자찬 전략과 반대다. 그와 같은 전략을 쓰는 사람들은 보통 자기 능력을 과하게 평가하고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아도 자신감을 잃지 않는다. 이미 살펴봤듯이 왜곡 렌즈는 자신감이라는 기계의 부품이다. 위 문장에 더 많이 동의할수록 당신은 더 가면을 쓴 것 같다고 느낄 것이다. 자신의 진짜 능력에 대한 의심으로 괴로워하고 있을 것이다. 대부분 사람이 자기 능력을 과대평가한다면 가면이라. 가소평가가 어쩌면 더 현실과 가까운 것이 아닐까? 하지만 과대평가는 자신의 일부이며 자신감은 능력 발휘가 끈기 확신에 도움이 되고, 그래서 이를 포기하기는 쉽지가 않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 몹시 중요한 한 가지 핵심이다. 보통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자신감이 지나친 경우가 별로 없다. 예를 들어보자. 2011년 런던 리더십 앤 매니지먼트 연구소는 영국 전역의 매니저급 직원 3,0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자신의 자신감이 어느 정도인 것 같냐는 질문에 여성 참가자의 50%가 자신감이 높으며 자기 의심은 별로 없다거나 자신감이 몹시 높으며 종종 자기 의심을
한다는 둘 중에 하나로 대답했다. 하지만 같은 대답을 한 남성 참가자는 70%였다. 여성보다 남성이 많다는 거죠. 코넬 대학교는 학생들의 다음 같은 질문을 했다. 나는 과학을 잘하는가? 남학생들이 스스로 매긴 점수는 10점 만점에 7.6점, 여학생들은 6.5점이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과학 실력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했을 때 남녀 학생들의 실력은 비슷했다. 그리고 예상 점수를 물었는데 여학생의 예상 점수 평균은 5.8점이었고 남학생의 예상은 7.1점이었다.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자기 실력을 과장한다. 영국의 매니저 3,000명을 대상으로 한 미의 연구에서 일을 시작할 때 관리자나 경영진이 되기를 기대했냐는 질문에 남성의 35%가 몹시 그러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나 여성은 퍼센트가 23%였다. 여성들은 더 높은 자리에서 점점 소수가 되고 있다. 여성들의 연봉 협상에서도 능력과 직책이 비슷한 남성보다도 훨씬 적은 금액의 인상을 요구한다. 그만큼 손해보는 자존감이네요. 그렇다면 이 모든 문제는 어디서 시작했나? 성별에 따른 자신감 차이는 성평등 지수가 높고 출산과 육아 정책이 비교적 훌륭한 선진국에서 더 적을 거라고 보통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8세와 18세 사이의 미국 아동 1,4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어른의 세계로 진입하는 8세부터 14세 사이의 미국 여자아이들의 자신감은 30% 하락했지만 남자아이들의 자신감은 변함이 없었다. 11세와 13세 사이의 노르웨이 학생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여학생들은 남학생보다도 학업 성취도는 더 높았지만 학업 능력에 대한 자신감은 더 낮았다. 여학생들도 자존감은 낮았다. 연구에 따르면 자존감이 자신감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었으며 성취도의 핵심은 자존감이 아니라 자신감이었다. 하지만 자존감이 낮으면 자신감을 느끼기도 힘들고 그래서 남학생과 여성의 자존감 차이는 여학생의 자신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48개국의 100만여 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 놀라운 연구에 따르면 여성이 남성보다도 자존감이 낮은 것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다. 미국, 캐나다, 스페인, 노르웨이 등 성평등 지수는 높고 청소년 출산율이 낮은 평균 결혼 연령이 높은 부유하고 평등하고 개인주의적인 국가에서 성별에 따른 청소년 자존감 차이는 성평등 지수가 낮고 청소년 출산율이 높고 결혼 연령이 낮은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등 더 가난하고 집단주의적인 개발도상 국가 청소년들의 성별에 따른 자존감 차이보다도 훨씬 더 컸다. 성평등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더 부유하고 개인주의적인 나라에서 성별 격차는 10대에서 성인 1위까지 감소했지만 없어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런 정책이 없는 더 가난하고 집단주의적인 나라에서는 그 차이가 증가했다. 이는 여성에 대한 차별을 줄이기 위한 정책들이 결국 여성의 자존감 문제에 실제로 영향을 끼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더 부유하고 개인주의적인 나라에서 10대 남녀의 자존감 차이가 더 가난하고 집단주의적인 나라에서 보다 더 큰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은 착각을 한다는 거지. 착각하고 착각을 한다 하는 거죠. 착각을 한다는 거지. 이 사람들이 괜히 착각을 해. 자, 어휴, 여기 어디서 이런 열매가 툭 떨어졌을까? 아이고, 이런 열매가 있네. 안에 들어가서 조금만 속오겠어. 자, 다음 문장에서 자신이 얼마나 해당되는지 보자. 나는 평범한 사람들을 존중하는 편이다. 나에게는 이런 타인의 운명과 깊이 관련한다. 내가 이런 성취보다 타인과의 관계가 더 중요할 때가 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따로 있어도 타인의 바람대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내 행복은 주변 사람의 행복에 크게 달려 있다. 어떤 쪽이 당신과 더 가까운가? 첫 번째로는 당신은 독립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한 명의 개인으로 자신을 바라본다. 반대로 두 번째에 더 가깝다면 당신은 상호 의존적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있다. 독립적인 사람. 그래서 개인주의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을 고집하고 표현하고 드러내는 것을重시한다. 특별해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타인에게 맞춰주기보다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한다. 세상을 개개인과 그들 각각의 특성으로, 예를 들면 영웅과 악당으로 바라보고 개개인의 행동을 맥락 혹은 관계의 관점으로 해석하지 않는 편이다. 타인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질문에 개인주의자의 입에서 듣기 힘든 말은 다음과 같다. 글쎄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 하지만 가장 놀랍고 어쩌면 자신감과 가장 관련 있는 점은 개인주의자들의 왜곡 렌즈가 더 강력하다는 점일지도 모른다. 2장에서 우월 착각에 대해서 살펴봤듯이 우리는 자신의 능력과 가능성을 과대평가하고 그 평가는 자기 충족의 예언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우리 뇌는 자신에 대한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을 비대칭 정보 갱신으로 통해서 습득하고 이는 자아를 보호하며 자신감을 높여준다. 자, 상호의존적인 사람은 사회적인 조화관계, 임무 등의 우선순위를 둔다. 그래서 타인에게 영향을 끼치기보다 그들에게 맞추려고 노력하는 경향이 있다. 특별해지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고 관계를 유지시켜서 더 노력한다. 성취나 성공을 위해서 자신을 다그치지 않는 편이다. 개인주의자들은 원하는 것을 얻고 권리를 주장하고 목표를 향해서 전진하는 데 정신적인 에너지 대부분을 사용한다. 그들은 상호의존적인 사람보다도 성공에 대해서 더 낙관적인데 이는 우월 착각으로 인해서 자신이 실제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는 부유한 국가의 남녀 학생 자존감 차이가 가난한 국가보다도 더 큰 이유를 이해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보통 더 풍요로 서구 선진국 사람들은 집단적인 사고방식에 익숙한 덜 부유한 국가 사람들보다도 더 개인적이고 독립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다. 전 세계 대부분의 여성은 남성보다도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덜하다. 그래서 부유한 국가에서는 대다수가 의 사고방식과 젊은 여성의 사고방식 사이에 엄청난 간극이 생기게 된다. 여학생은 남학생보다도 관계중심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웠기 때문이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비교적 힘없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다. 삶에 대한 통제력이 부족하다는 말은 자기 삶이 타인의 행동에 달려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10대 여학생들은 자기 능력을 과시하는 소년 세일즈 맨 군단을 마주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자아가 주도하는 그 자신감은 설득력을 높이고 실력을 발휘하게 만들어서 특정한 형태의 성공을 가능하게 한다. 남학생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효과를 비과시켜주는 그 자신감 연료 첨가제를 더 많이 갖고 있다. 평균 이상의 자신감은 스포츠에서 성공할 가능성은 물론 자존감 또한 높여진다. 그리고 이는 대부분의 여학생에게 넘기 힘든 벽이 된다. 여학생들은 자라면서 남학생들보다도 덜 개인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되었고 개인적인 성취보다도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나 가까운 사람들과 성공 기쁨을 공유하면서 자존감을 세웠기 때문이다. 남학생과 달리 여학생은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의 목표를 자기 목표만큼 중시한다. 그렇다면 이 기본적인 차이는 곧 남학생과 여학생의 자존감이 이미 기울어진 운동에서 자라나기 시작한다는 뜻이다. 남학생과 여학생은 서로 다른 규칙에 의해서 움직인다. 여학생은 자신감이 있는 남학생이 설득력 있게 말하고 실력을 발휘하는 모습을 본다. 이는 개인주의적인 사고방식의 이점이며 그 사고방식이 중시하는 것이 바로 자아의 힘을 실어주는 개인적인 성취다. 그와 같은 관점은 곧 많은 남학생에게 관계란 자신을 돋보이게 하고 남과 비교할 수 있는 기회, 즉 목적 자체라기보다 목적을 위한 수단이라는 뜻이다. 여학생이 갖고 있는 더 집단주의적인 사고방식에 가까운 관계는 그 자체로 목적이자 자존감의 토대가 된다. 개인주의자들이 개인의 성취를 통해서 자존감을 높이는 것과는 다르게 말이다.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의 사고방식에 관한 연구는 남성과 여성의 자신감이 서로 다른 규칙에 따라서 오르내림을 보여주고 스포츠 세계가 이를 뒷받침한다. 빅뱅의 테니스 경기에서 첫 번째 세트의 승자가 결국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2장에서 살펴보았다. 뜨거운 손 효과다.
하지만 2017년 한 연구에 따르면 이는 남성들에게서만 볼 수 있는 현상이었다. 남성의 자신감은 스포츠에서의 실력 발휘에 큰 영향을 끼쳤지만 여성의 자신감은 거의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다. 교실에서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 남학생이 여성보다도 자기 실력을 뽐내기를 좋아한다. 여학생은 남학생만큼 자아자찬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운동 경기에서처럼 자기 능력에 자신감을 보일수록 실제 능력이 좋아지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여학생에게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여학생은 자신보다도 타인의 성취에 더 큰 긍정적인 발언을 하는 편이었다. 이 모든 이유 때문에 여학생들에게 자신감은 영날의 검이 될 수 있다. 여학생은 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자아자찬을 하게 될 경우에 관계의 자존감에 해가 되지 않을까 더 의식하게 된다. 하지만 독립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남학생은 관계보다도 성취에서 자존감을 얻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거리낌이 더 적다. 그렇다면 더 부유한 나라에서 남녀 학생의 자존감 차이가 더 큰 이유는 바로 이것일 것이다. 더 부유한 선진국에서는 집단주의보다도 개인주의를 권장하고 이런 자기 홍보에는 좋지만 관계를 더 중시하는 집단적인 사고방식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영세계 자존감은 개인적인 성취보다도 관계의 질에 더 달려있기 때문에 자신감의 연료가 되기도 하는데 하는 자아자찬은 오히려 그들의 자존감에 위협이 될 수가 있다. 이는 자기 능력을 내보내어야 더 성공에 가까워지는 이 세상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이 근본적으로 다른 규칙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뜻이다. 이 장에서 언급했던 모든 이유로 말이다. 그와 같은 자아자찬은 그 정의상 남학생보다도 여학생에게 더 스트레스가 된다. 자존감의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을 내보여야 하는 개인주의적인 남학생 중심 세상에서 그들의 규칙에 따라서 경쟁하는 여학생은 더 스트레스를 받고 자존감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으며 이는 글로벌 데이터가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부유한 국가에서 그 자존감의 남녀 차이는 나이가 들면서 좁혀진다. 어쩌면 성평등 정책 덕분일 것이다. 예를 들어서 육아휴직과 보육 정책은 여성의 지위에 걸림돌이 되는 그와 같은 불리함을 완화시켜 주기도 하지만 이를 완전히 없애주지는 못한다. 게다가 남성과 여성의 자신감을 좌우하는 서로 다른 규칙 자체는 그만큼 문제 제기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차이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분야가 바로 경쟁이다.